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단독주택에서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각종 화재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이 화재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까지 소방방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산업안전관리학과 송영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이 겨울철 화재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화재로 인한 구체적인 원인부터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그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 원인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살펴보면 부주의가 5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요인이라든지 기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네. 부주의가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화재 우리 예방 차원에서 세부적인 어떤 원인을 더 살펴보면 네. 담배꽁초가 또 그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한 28%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불씨라든지 화기 이런 방치 관련해서가 한 17.7%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강풍을 동반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담배꽁초를 함부로 이제 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낙엽이나 또는 쓰레기에 이제 쌓아진 곳에서 화재로 이제 번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화기에 대한 어떤 주의, 담배꽁초 필요해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안전 인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부주의에서 주의로 바뀐다면 50%의 화재 원인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농가에서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화목 보일러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겨울철 농가 화재 원인에서도 보면은 이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화목 보일러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요즘에 이제 농가뿐만 아니고 뭐 농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원주택이 이제 많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어떤 난방 기구로서 화목 보일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 보일러의 그 화재상의 어떤 원인 이것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연통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사열하고요. 그다음에 또 화목 보일러가 이제 그 공간에서 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화목 보일러 주위에 어떤 탈 수 있는 가연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복사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연통 주위가 이제 가열이 돼서 주변에 이제 가연물로 옮겨 붙은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그 나무라든지 이런 연료를 이제 화목 보일러 투입을 하고 덮개를 안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씨가 이제 날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주택이나 농막 이런 데서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세부적인 어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화목 보일러를 사용할 때 이런 덮개 또는 연통 주위의 어떤 과열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를 좀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큰 화재가 발생하는 걸 보면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서 큰 화재가 되느냐 아니면은 잘 진화가 되느냐 이게 참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초동 대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섣부르게 불을 끄려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적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방 쪽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사고는 무조건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 화재가 발생된 어떤 사례들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난방을 위해서 전기장판이라든지 담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열 기구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 대피도 중요한데 일차적인 것은 이 화재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이제 먼저 판단이 좀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난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소화기 등을 이용해서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지 그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실로 이제 많이 대피를 하는데 이 계단이
화재 시에는 이제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재 시 대피 요령 보면 젖은 수건을 입을 네. 막고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계단으로 대피한다라고 해서 옥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떤 젖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 어떤 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오히려 인명피해가 더 발생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어떤 그 화재에 대한 판단에 네. 대한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가 났을 때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전열기구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네. 말씀하신 콘센트에 여러 전열기구를 쓴다든지 네. 고온에서 사용하는 건 좀 네.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